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집에 상비약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상비약들 가지고 계실 때 약 케이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약 케이스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정리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 케이스에 다 빼서 안에 있는 약들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도 간혹 가서 보면은, 저희 이제 본가에 가서 볼 때 이게 어머님이 약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거를 보는데, 가끔가다 이제 가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지, 뭐 유효기간 지난 거는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보면 약 케이스에서 빠져서 그냥 약만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약 케이스에서 약 상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포장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하실 때 케이스에 넣고 보관하셔야 훨씬 더 깔끔해요. 각져 있잖아요. 요즘 10D 포장이 많기 때문에 각져 있는 포장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피는 좀 더 차지하겠지만 일단 케이스를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세요. 약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총 12가지인데 이 12가지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약은 그 목감기에 많이 쓰는, 특히 뭐 편도가 많이 부었을 때 사용하는 구풍해독탕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스토마신이라고 하는 캡슐이고 아이월드 제약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약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의약품이면 약이고 일반 의약품이 아니면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의약품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분류번호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소염 진통제인지 근육이완제인지 뭐 이런 걸 이제 분류해 놓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이 번호를 알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의약품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의약품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아예 분류기호가 빠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분류기호는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의약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류기호가 있으면 분류기호에 따라서 의약품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 제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만 보고도 확인이 가능하죠. 두 번째, 제약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약회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약회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원이 나와 있어요. 제약회사는 보통 제조 의뢰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곳은 제조원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탁세는 녹십자에서 만든 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조를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알피바이오, 여기서 제조를 한 거고요. 제조 의뢰를 이제 녹십자에서 합니다. 녹십자에서 제조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알피바이오에서 이 제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 그 다음에 보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회사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피바이오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회사를 알 수가 있고 제조 의뢰자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조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 번호. 여기 보시면 이게 제조 번호인데 보이시죠? 제조 번호. 이 제조 번호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한국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조 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나 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약의 회수라든지 폐기 명령은 이 제조 번호를 보고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제조 번호가 없는 거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난 타이레놀 사태가 있었는데요. 타이레놀 원료가 잘 이게 섞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교반이 좀 잘 안 돼서 원료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재를 찾아서 폐기 명령을 내리거나 회수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이 제조 번호를 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번호가 적혀 있는 약 케이스는 약의 이력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없애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사용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기한입니다. 이 사용기한은 이 제재를 정상적인 보관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언제까지 약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약을 개봉하거나 그 안에 거를 내용물을 빼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용기간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저장 방법에 맞춰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기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기한이 무조건 사용기한까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보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거는 함량을 알 수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 의약품 정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보에 보시면은 여기
유효 성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유효 성분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탁센이라고 하는 건 녹십자, 그리고 이 파인엔젤이라고 하는 거는 중해제약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름은 다르죠. 브랜드 네임은 다르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나프록센, 여기 보시면 200ml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역시 나프록센 200ml. 그러니까 함량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의약품의 기능으로 했을 때는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조원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제조원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제품은 함량은 완전히 같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이걸 사서 드셔도 되고, 이게 없으면 이걸 사서 드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상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성상이 미황색 투명한 유상 내용물이 든 주황색 투명한 장방형 연지 캡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노랑이라고 하는 거고, 탁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상이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다. 무색 내지 연한 청록색 내용물을 함유한 연청록색의 투명한 타원형 연지 캡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품이 만약에 이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라면 이 제품이 아니거나 또는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개봉하기 전에 성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열어보고 난 다음에 그 성상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구분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개봉해서 뭐 전부 다 그렇게 변하지 않거나 뭐 한 개만 변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아예 내용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성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상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효능효과예요. 여기 보시면 효능효과가 여기 뭐 재방염증 치료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스토마신이라고 하는 이 제제는 인후, 목구멍이 부어서 아픈 다음 증상, 편도염, 편도주의염에 쓴다. 즉 이 제제는 편도가 부어서 아플 때 쓴다, 이런 것이 이제 딱 나와 있는 거죠. 즉 어떠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탁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등등등등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라고 해서 뭐 해열 진통제 또는 뭐 항염증제라고 해서 한 가지 효능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효능 효과에 보시면 하나의 약이 다양한 증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법 용량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케이스를 또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법 용량인데요. 연령대별로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용량, 어떠한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용량으로 먹어야 되는지가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을 살 때 약사에게서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뭐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실 때는 이 설명서를 보시고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사용시 주의사항도 나와 있죠. 사용시 주의사항은 내부 설명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들은 역시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거 케이스에 깨알같이 용법과 용량, 효과, 효능, 용법, 용량이 나와 있고, 뭐 첨부 문서에 나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장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저장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탁센이라는 것은 기밀 용기에 실온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온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1도에서 30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단 좋지는 않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실온 보관은 그냥 우리가 상온에 두시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결로가 생긴다거나 습기가 차서 오히려 그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제재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실온 보관, 그리고 뭐 어떠한 용기에 보관한다라는 것들도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지켜서 보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건 그 채로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걸 또 까서 병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조 의뢰자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만든 자, 제조자와 제조 의뢰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의뢰자는 이 제재를 책임지는 제약회사죠. 이 제재를 만들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까지 다 책임을 지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조자는 이 제조 의뢰자에게 원료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뭐 보존제라든지 이런 기타 첨가물들을 다 받아서 제조를 해주는 이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각 회사가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또 재밌는 거는 회사가 다르지만 제조자는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다른 경우에 제조자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회사 제조 의뢰자가 다르면 성분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존제라는 얘기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주요 성분은 똑같다 하더라도 약간씩 성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12가지 케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약 케이스는 특히 약 사용 설명서, 약을 담아두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약과 함께 약을 다 드시고 날 때까지는 같이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조번호라든지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이게 손실이 되게 되면 나중에 추적 관리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상비약 번호 보시고 혹시나 약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없는데 좀 오래됐다면 폐기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셔서 약 케이스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드시는 경구약만 있지만 사실 연고제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다른 제조제도 웬만하면 약 케이스, 그 포장 케이스는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비약을 보관하실 때 또는 사용하실 때 많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